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에서 10시 근무를 하고요. 퇴근해서 카페에서 책을 쓰고 있는 셀러던트 작가 이세훈 작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퇴근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책을 쓰고 또 여러분을 또 강의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출간한 도서는 2017년에 그 책을 읽은 다음에 100권 정도 읽으면 그 중에 핵심 7%를 뽑아서 자신만의 책을 내는, 아웃풋을 내는 아웃풋 독서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신만의 컨셉이 있다 하더라도 글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필사를 통해서 자신의 필력을 향상할 수 있는 책에 관한 내용들을 저술을 했고요. 그것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셀러던트 아웃풋 스킬, 그래서 제가 26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자기 개발하고 독서하고 해서 책을 써내는 방법, 그 이후에 또 그 자기 개발 이후에 회사 생활할 때도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의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회사를 떠난다 하는 부분들, 대인관계 부분들은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로 이 강연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가장 심한 보고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아웃풋은 매출이나 혹은 수익의 성과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지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보고서와 기획서입니다. 인사팀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직장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한 3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상사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주로 독서를 하고 읽고 듣고 보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풋에 그쳐 있는 거고요. 실제 말하고 쓰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면 그것도 실행하면 그것이 성과가 되고 또 실제로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전체 아웃풋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실제 자기 개발이나 회사에 적용한다면 성과를 내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기 개발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영어 학습인데요. 실제 영어 학습도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준비를 위한 독해, 그 다음에 문법, 단어 중심인데 대부분 인풋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말하고 쓰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10년간 영어 공부를 해도 자기 개발을 해도 말하고 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풋보다는 인풋에 너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아웃풋의 비중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말하기, 쓰기의 비중을 높이듯이 자기 개발의 모든 원리가 아웃풋 중심으로 나가야지만 성과도 내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보고서로 아웃풋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스킬은 또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뇌를 단련하다라는 타치바나 다카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자기개발 작가인데 이분이 뇌를 단련하다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 입시까지는 주로 저희가 공부하는 것, 인풋하는 것으로 이제 승부를 봤는데 사회에 나가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아웃풋하는 것. 예를 들자면 직장인 같으면 보고서를 써서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이미 밝혔고요. 이 부분들을 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는 자신이 보고서를 썼을 때 고객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상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보고서를 보고받을 때 가장 상사 입장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점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린 135 법칙에 의해서 요점 중심으로, 핵심 중심으로 보고서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생각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보고서를 이제 아웃풋 해야 되는데요. 생각 정리가 너무 이제 막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내가 적어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 5월 1주에 나온 것, 5월 2주에 나온 것, 3주에 나온 것 중구난방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마트에 가면 어느 코너에 가서 무엇을 사야 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번 갔던 코너에 또 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산품, 농수산품, 기타로 분류한 다음에 공산품도 그 밑에 단계에서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농수산품도 농산품, 수산품, 축산품으로 분류하고, 또 기타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분류해서 이걸 정리해서 가서 시장을 보면 또 갔던 그 공간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구조화시켜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상생활의 원리들이 실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생각정리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수익 악화라는,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나 토론이 벌어졌을 때, 혹은 워크숍에 갔을 때 세 가지 포인트는 매출이 감소하고, 또 제조 원가가 악화되는 부분, 판매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인데, 매출은 영업 측면, 제조 원가는 생산 측면, 판매 비용은 마케팅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각각의 세 가지 부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익 악화되는지, 또 매출 감소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다음에 해외, 국내 중에서도 시판외, 특판에 또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제조 원가 부분도 신제품이 예를 들면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건지, 혹은 수출분이 재고가 증가한 것인지, 혹은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노조와의 분쟁이 생겨서 제조 원가가 악화됐는지, 또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거고, 판매 비용도 예를 들면 광고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혹은 특정 지역에 프로모션 비용을 많이 써서 판매 비용이 증가한 것이, 혹은 특별 요인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수혜 지원을 위한 이벤트성 비용이 발생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관점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세 가지 팩트로 정리하는 것. 대부분 직장인들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상 됐을 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포인트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자신의 생각 정리를 할 때 혹은 창의력 향상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한 자기 변화도 독서 천재가 되는 홍 팀장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한 것. 독서를 할 때도 본 내용이 무엇이고 자신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고 실제 삶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이걸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할 때도 자신이 책 내용, 그건 본 것이고, 깨달은 것은 책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감동을 준 것, 혹은 자신이 또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고, 적용할 때도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혹은 회사 업무에 적용해야 될지, 혹은 그 중에 핵심 내용을 뽑아서 다른 상품 기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될지를 세 가지 관점 연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를 할 때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냥 독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프로세스이자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창통이라는 이 책 자체는 처음부터 아예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책을 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혼은 신념에 관한 것, 멘탈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창은 도전, 그 다음에 통은 소통에 관한 부분들, 세 가지 관점. 근데 거기에 또 체크 포인트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 혼을 예를 들자면 나를 움직이는 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개인의 비전을 뛰어넘는 가장 큰 대의는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자기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체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관점, 체크 포인트 9가지 관점에서 자기가 점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139의 13,
3. 그럼 139로 볼 수도 있는데요. 자기 점검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법칙, 또 책 한 권을 통해서도 책을 내용을 흡수하는 법칙인데 요거를 이제 135 법칙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의 메시지는 책의 컨셉 혹은 신상품의 컨셉, 그 다음에 책의 제목,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보고를 할 때 자신이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가지 팩터는 핵심 메시지, 예를 들자면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5가지 단계 혹은 5가지 방안, 요 135 법칙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자신의 성과도 나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13525 법칙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책을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 제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보는데, 책을 저희가 이제 출판 기획할 때도 책 제목이 거의 반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 책 제목을 하나의 메시지로 놓고 그 책 제목에 해당되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제목으로 경쟁자는 어떤 책을 냈는지, 그 다음에 그 책 제목이 현재 트렌드와 맞는 것인지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책 관련된 컨셉이 그 다음 단계에서 핵심 고객이 연령대에 따른, 또 성별에 따른, 지역에 따른 또 3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는 나의 책과 컨셉이 어떻게 다른지, 또 컨텐츠는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다음에 코워크, 예를 들면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인지 혹은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개인 플랫폼은 어떤 걸 활용하는 건지, 또 3가지 관점에서 경쟁력 비교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책이 출간되고 나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할 거냐, 온라인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 혹은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연관산업과 연계시켜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책이 나왔을 경우에 3가지 관점으로 보고 실제 책이 나오고 팔리는 과정까지도 5단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35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책의 컨셉을 잡는 부분, 그 다음에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후에 마케팅하는 부분들까지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려면 내가 왜 문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보고 대상이 상사인지 혹은 외부 고객인지, 혹은 예를 들면 광고 회사에 있는 사람이라면 클라이언트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3가지 관점을 늘 견지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방식은 또 프로세스 나눠볼 수 있는데, 제목을 정하고 대상 파악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서를 구조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목차를 잡고, 그다음 파워포인트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구성물을 넣을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실행하고 그 실제 작성해서 검토하고 교정하는 부분들 5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이 중에 하나를 빼먹게 되는데, 만다르트 작성을 해서 중간에 중요 메시지를 넣어놓고 위에 3가지 요소, 5가지 단계를 넣어놓고 이제 항상 보고서 작성할 때 이걸 보고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보고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고,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서의 구조와 흐름을 보면 먼저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 메시지. 또 그걸 제안하는 근거 3가지. 그 다음에 그 제안이 실제 실천을 통해서 성과 낼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대책 5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예를 들자면 회의 시간이 상당히 이제 보고서 위에 가장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회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축하는 방안이 뭐냐, 이걸 정리할 때도 지금 글로 표현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진 3대 요인을 또 글로 쓸 수 있는 방법, 5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또 요거를 글로 써도 되고요. 여기처럼 회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시간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상사가 대부분 회의 시간 좌지우지하는 뭐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혹은 너무 빨리 끝낸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시간을 누가 하든지 간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들, 3가지 요소를 놓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5가지 방안들을 적어 놓고 책상에 붙여 놓고 회의할 때마다 이 내용들을 보고 한다면 회의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상품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컨셉트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신상품이나 또 새로운 컨텐츠를 제안하게 되는데 그 컨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앞에서 1, 3단계는 개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건지 5가지 요소로 또 정리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통 이제 신상품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슈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후, what, how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 혹은 샤워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 또 목욕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 세 가지 컨셉이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 것도 이미 상품화되어 있고 또 샤워만 해도 살이 빠진 것 상품화되어 있고 나머지 목욕만 해도 살이 빠진 것들은 아직 국내에는 출시된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일본 상품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욕만 해도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욕조에 풀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 혹은 별도의 노력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는 또 관점, 그 다음에 음식 조절 없이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놓고 이것을 또 5가지 방법으로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반신욕을 하며 즐길 수 있는 것, 또 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땀 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굶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약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을 나눠서 하나의 장표로 구성한다면 135 법칙에서 하나의 장표를 구성한다면 목욕만 해도 살이 빠진 다이어트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개요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5 법칙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되고 책을 읽을 때도 되고 보고서를 쓸 때도 되고 제안서를 쓸 때도 되고 새로운 컨셉을 신상품을 제안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칙, 가장 간단한 법칙이면서도 어느 부분에다 통하는 법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갑자기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런 법칙들을 체화를 해야 되는데 독서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예를 들자면 시크릿과 아웃라인 2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는 컨셉이죠. 끌어당기는 법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는 1만 시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2가지 컨셉이 다른 거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감정 유지에 감사하기의 힘, 인생을 바라본 철학적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요인, 방법,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웃라이어는 또 그 기회의 힘이 중요한 거고 또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 거고 또 성공을 바라보는 실용적인 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비교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컨셉 중에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결국 컨셉을 잡는다는 차별화를 두는 건데 독서를 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주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설명하는지 요걸 하다 보면 컨셉을 잡는데 신제품을 기획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상당히 긴 보고서를, 기획서를 써야 될 때 보통 책도 한 주제로 100페이지 이상 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구조가 잡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기 변화를 위한 시크릿, 그 다음 마인드, 습관, 사람들의 실제 실행 시크릿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것을 정리할 때도 이 목차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1장에서는 변화에 필요한 4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변화를 위한 시크릿, 변화를 주던 마인드 시크릿 1장과 2장을 한 장에 담는 거고요. 변화에 필요한 4가지 마인드는 또 왼쪽에다가 경쟁적 마인드, 도전적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
목표 설정 마인드로 설정한 다음에 그 상세 설명을 써가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제 2페이지 정도에 이제 가서는 좋은 습관을,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실행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좋은 습관의 비결은 3년 이론이라는 것들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왼쪽은 핵심 내용, 오른쪽은 적용할 포인트. 이렇게 두 장으로 정리하다 보면 책의 핵심 내용을 흐름에 맞게 정리하고 그걸 구조화시켜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실제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도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책을 읽고 정리하는 거랑 회사에서 어떤 주제가 주어져서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강좌하는 책도 왼쪽에는 책의 줄거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오른쪽에 시사점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교훈을 혹은 중요한 포인트를 내 자신의 삶에 혹은 내 회사 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왼쪽에는 핵심, 오른쪽에 적용 포인트 이렇게 나눠서 한 권의 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회사 생활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A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고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자기결이 필요한데 그것이 독서를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 독서할 때 인풋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 장 혹은 두 장의 파워포인트를 정리하면 실제 회사 생활에서도 보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 생활과 자기개발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회사 생활에 성과를 내는데 보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기개발과 회사 생활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성과를 내고 자신의 성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내용은 책의 핵심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구체적인 사례들은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또 동영상과 책을 번갈아서 보신다면 좀 더 책을 핵심 내용 흡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